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보건교육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의 전 시간 좀 짧게 했는데요. 보건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학문적으로 보건학식 건강학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생은 WHO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 확산을 예방하는 것을 돕는 조건이자 실천이라고 이야기했고, 또는 위생의 한 형태인 손 씻기, 감염 예방, 확산을 막는 효율적인 방법을 이번에 이제 코비드19의 관계에서 많이 이제 위생에 대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깊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보건위생에 대해서는 건강교육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며 증진을 시키는 데 있고, 건강의 정의에 있어서는 194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설명한 건강이라는 것은 단지 무병하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건강 척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건강 척도는 질병이 없는 신체, 즉 건강이 기초적인 조건을 갖다가 이야기 들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건강의 척도에서 있어서는 질병이 없는 신체, 즉 건강의 기초적인 조건은 병을 앓지 않고 신체의 기능이 장애받음이 없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능률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삶의 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북돋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보건교육을 교육수단을 통하여 얻은 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사회에서 볼 때 바람직하고 건강한 행동 양식으로 바꿔놓은, 즉 실천적 학문일 것이라고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그 보건교육이라는 것은 위에서 영어 나왔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강에 관한 지식을 교육수단을 통하여 개인 또 집단,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행동을 바꿔놓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교육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보건교육이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강에 관한 지식을 교육수단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교육의 계획으로서는, 보건교육의 계획은 실천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은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과 사회적 계층, 직업의 종류에 따라 계획화 및 일반 공중보건의 사업계획과 병행되는 점을 이야기하고, 참여하는 모든 보건교육의 팀워크이고, 전달 매체 활용을 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6대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토론을 하고 상의를 하고 협력의 동의 방법을 잘 활용을 해왔나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과 예산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성패 판정의 평가 방법이나 사업의 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확인하고요. 보건교육의 방법 및 매체에 있어서는 보건교육의 방법은 대인 접촉 방법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고, 대인 접촉 방법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고, 즉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생각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갈 겁니다. 동기 조성과 태도 변화의 효과, 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그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이 가능하고, 대면 수업은 그거는 몇 명 한정된 데서 하지만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 단시간 여러분들이 보면 그 모 방송국에서 9시 뉴스하게 보면 많은 사람이 보는 어떤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그 힘을 이야기를 하겠죠. 교육자의 언행의 근원에 따르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은 일반식 또는 교훈식 방법으로서 어웨이가 있고, 어떤 내용의 피교육자에게 일방적으로 또는 직접 가르치나 왕래식 또는 소크라테 방법으로 대화식 또는 쌍방식 방법의 그 피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피교육자의 육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배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교육 대상자의 수에 의한 방법으로서는 개인 접촉이 있고, 집단 접촉이 있고, 대중 접촉, 이 세 가지 나눠보는데, 개인 접촉은 보건산업으로서 개인 접촉이 많고 대표적인 것이 면접입니다. 집단 접촉은 일정한 인원의 특정한 모임에서 습득을 이룩하는 과정이고, 강의, 연합회, 또 회의, 토론회, 어머니에 등 것이 집단 접촉이고요. 대중 접촉은 대중 매개문을 통한 교육 방법, 좀 집단 신문기사, 방송, 전시, 포스터 등에서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했죠. 절충식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절충식 방법에서는 단체를 통한 기술자 접촉을 이야기를 하고,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의 협동적 논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 절충식 방법의 특별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단체 협동 논의 방식을 절충식 방법이라고 하고요.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워크에서 인원이 4에서 12명을 조직하여 특별한 문제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문제 해결 의식의 접근 방법을 진행하는 회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 방식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차는 문제 설정에서 문제의 정의, 자료 수집, 자료 해설, 결론, 정의의 평가를 내려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료의 시스템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하는 것을 정해주는 거죠. 배심 토의는 대표 토의로서 몇 명의 전문가가 청중 앞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에 질의응답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심포지움에 있어서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난 후에 청중을 공개토록 한 형식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분단 토의는 66법이라고 하고, 제한된 연사 6명이 제한된 시간 6분에 발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의미하는 가칭 연극적 기술과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 분단이 틀리면 쉽게 해서 6명이 모여서 제한된 6명이 제한되면 6분씩 36분만 같이 이야기하는 분단 토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할극에서는 연기자는 다른 사람의 역을 해봄으로써 그 사람의 입장이나 자치를 이해할 수 있고, 청중의 역할극을 통해서 마치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느끼면서 비평하고 배우게 됩니다. 사회극은 이제 역할극이 각 개인에 의해서 연출되는 반면에, 사회극은 어떤 단체에 의해서
표시가 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의 보건교육의 평가로 한번 다시 진행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절차의 문제 설정과 문제 정의, 자료 수집, 자료 해설과 결론과 정의에서 평가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보건교육의 평가로서는 평가는 명확한 평가 기준과 그 목표를 설정하여 실시하고 양보다는 질적인 평가를 이루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겠죠. 평가의 원칙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실시, 객관적인 장점과 단점 또는 지적 계획에 관리된 사람이나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나 그 평가의 영향을 받을 사람의 행함이고 평가 자료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정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시찰, 관찰, 면접, 또는 묘회합, 문제토의, 대조표, 질의서 또는 기록서, 보고서, 능력 있는 관찰자의 의견과 조사, 통계자료의 감정표를 나타나고요. 평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재평가에서는 비용과 자재의 질 또는 자재 효과를 내다보고요. 결과평가로서는 보건교육의 그 양적 결과, 참여자의 수, 보건교육의 질적 결과와 보건교육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습관 등의 변화의 정도가 전체 그 보건 수준의 변화와 평가를 하는 거지라고. 학교 보건을 한번 넘어가면요. 학교 보건의 개념으로서 학교 보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학교 보건이란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전한 인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학교 보건의 목적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보호를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여하고 졸업 후까지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미래 사회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건강하고 든든한 심신을 갖도록 노력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보건을 위해서 학교 보건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보건의 목적에 있어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젊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사회에 나가서 건전한 생활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여러분의 든든한 심신의 육체와 정신의 건강한 것을 붙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학교 보건의 범위를 보면은 범위는 학교 보건, 봉사 분야, 학교 환경과 위생 분야, 또 학교 보건 교육 분야, 또 지역사회 보건 분야 구분, 또 학교 보건에서 봉사 분야는 건강을 평가에서는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고, 건강 진단에서 신체 검사는 체격 또는 체능, 체질 검사를 이야기하고, 건강 관찰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개인 청결과 건강 실천, 질병 감염 여부나 전염병이 징후, 정신적, 정서적 안정 여부와 비정상적인 용모나 행동의 불완전한 출결 사항 또는 급격한 성적 변화 등을 이야기하고 건강 상담으로서 넘어가다 보면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건강 관리 목적을 두고 교육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매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관리로 살펴보면 학교의 전염병 관리는 결핵 관리 또는 구강 관리 또 교직원 건강 관리 채용 전의 신체 검사, 정기 신체 검사를 볼 수 있고요. 학교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학교 환경위생은 교지의 환경, 교사 또는 교실 및 운동장이고요. 학교 보건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보건교육이라고 보면은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올바른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태도를 양성시키기 위한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의 개념을 한번 쳐다보면요. 정신보건의 정의는 글로벌의 정신적 질환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정신적 갈등의 지배를 말 것과 자기 자신의 일에 만족할 만한 근거로 능력이 있을 것,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기의 근로에 따라갈 수 있는 것 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정신보건의 목적에선 정신장애의 예방을 하고 건전한 정신기능으로 유지를 증진하고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치료호와 치료 전후를 나누어서 사회복지 등의 목적을 두고 정신장애 심리적 기전과 나을 때는 정신장애의 정신보건 개념에 있어서는 이제 적응과 적응 장애 또는 적응과 장애에서는 이제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들이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기재가 되고 또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응과 적응 장애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 동기를 의식적으로나 또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서 이제 스트레스나 욕구 불만과 갈등을 세 가지 나눠봤을 때는 스트레스는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고 욕구 불만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불만을 나타납니다. 라고 갈등은 어떤 서로의 양립되는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을 때의 갈등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정신박약의 지적 기능 정상 이하의 경우서 발달 과정으로 볼 때 학습과 사회 적응 또는 성숙 등의 장애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증은 심한 정신적 긴장 상태 때문에 생기는 행동 장애를 말하고 정신질환은 정신질환과 기능저의 정신질환입니다. 기질적인 정신질환과 기능적인 정신질환 둘로 나눠보고요. 정신분열증에서는 정신병 환자 중에서 가장 많고 대체로 청년기에 발생을 하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흔한 형태의 정신질환을 이야기하고 조울증은 이제 있습니다. 하고 성격장애를 한번 살펴보면 성격장애는 고질적인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행동에 적응이 잘 안 되는 형으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없게 됨으로써 편집형, 분열적 성격, 비사교적 성격, 변태 성욕 이런 쪽으로 성격 장애에서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요.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면
WHO의 그 환경위생전문위원회에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의 그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과 생산 또는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또는 악화 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을 달리 이야기하면 식품의 생육과 생산과 제조로부터 최종적 마지막에 섭취되는 사람에까지의 모든 단계에 이르는 것 식품 단계에 거기에서 안전성과 건강 이걸 다 함께 어우러서 이야기하는 게 식품위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에서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2조와 식품위생법 목적, 식품위생관리 3대 요소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2조로서는 식품위생이라 하면 식품과 또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위생을 말하고요. 식품위생학적 목적으로서 식품위생학적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에 의해 방지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증진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고 식품위생 관리의 3대 요소를 보면은 식품위생 관리 3대 요소는 안전성과 완전성, 또 건전성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보는데 안정성은 아무리 영양소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없으면 식품의 가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식품의 가치는 안전성은 영양소가 아무리 많아도 안정성이 없으면 식품의 가치일 수 없다 이거죠. 하고 완전성입니다. 완전성은 영양소가 적절히 함유되어 있는가를 완전성이랍니다. 그 식품이 영양소가 적절히 함유되어 있나가 완전성이고 안전성은 아무리 그 식품 영양소가 많더라도 안정성이 없으면 식품 생활에 함유소 들어가지 않는 거죠. 건전성은 통상적으로 식품으로 사용된 신선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신선도가 있는 없나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식품 위생 3대 관리 요소로서는 안전성과 완전성, 건전성 이 세 가지 이번에는 PDP의 보건의 3대 악을 보면은요. 부정식품과 부정의료와 부정의약품입니다. 이게 보건의 3대 악입니다. 그냥 보건의 3대는 부정의료, 부정약품, 부정식품이죠. 그냥 보건 3대 악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많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알아둘 겁니다. 보건의 3대 악은 부정의료, 부정의약품, 부정식품이 보건의 3대 악이기 때문에 부정식품도 엄청나게 큰 그 의료 행위도 크게 벌을 받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의 우회 요인, 식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또는 미생물, 기인성, 화학물질 기인성, 기생충 기인성, 수질 기인성 이렇게 나누고요. 식품 관련의 질병으로서는 인수 공통의 감염병으로서 결핵과 탄저와 브루셀라와 돼지단도 광우병 지금 찾아보겠는데 거기서 이제 결핵은 소의 우유와 섭취되는 병원체로서 퍼지고 탄저는 소와 말과 돼지 또 양 피부 상처나 경구 폐단처로 통하고요. 브루셀라는 소와 우유와 뇨, 즉 양, 말, 닭, 야토로 통하고요. 돼지 단독으로서는 돼지 점막감의 장기를 보고요. 광우병은 소의 뇌조직, 스폰지처럼 변해서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경구 감염병을 봤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대책으로서는 감염 대책은 환자 조기 발견처럼 조기 격리와 음식물을 취급자, 짠 식당 종업원과 식품 취급자 또는 조리사 등의 정기검사의 검변이 필요하고요. 감염 경로 대책을 한번 살펴보면
수도와 우물의 위생적 관리, 소독을 철저히 하고 하수와 변소의 적절히 중요합니다. 숙주 대책은 건강관리와 위생적 생활관리를 찾아보고요. 식품과 기생충 질병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육류매개 기생충의 무고초증 쇠고기와 유고충증 돼지고기, 선모충 돼지고기 또는 민물고기 매개 기생충은 페리스마트, 게, 가자가 있고 간디스토마트는 우롱이와 참붕어가 있고 황청, 흡충은 요구가와 흡충은 은어, 숭어, 유구악구충은 가물치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바다고기 매매 기생충으로서는 아니사카시, 바다생선, 대구와 생태와 고등어와 조기 등 같은 데 있고요. 야채와 관계 있는 것은 해충, 요충, 구충, 편충, 동양 모양선충, 옷은 유구난충 등이 있고요. 기생충에 의한 영양물질의 탈취 또는 흡혈 등의 피해와 예방대책으로 수육을 섭취하면서 도축장 위생검사와 철저 민물고기 및 바다생선 관리의 생선의 금식 같은 걸 한번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의 정의를 한번 여름에 좀 중요시하게 식중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식중독의 정의는 자연적 유독물과 유해화학 물질, 또 세균 등의 음식물이 첨가되거나 오염되어 경구적으로 섭취됨으로써 발생하는 급성 위정 장애 현상을 말하고 식품 매개의 감염병의 특징은 질병 발생자와 음식물을 먹은 사람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급격히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잠복기가 짧고 여름철에 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연령적으로 독성이 없으나 20에서 24시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다발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네요. 식중독 예방과 발생의 대책을 보면은 식중독 예방책으로서는 위생적 조리 및 자격자의 조리가 필요하고 음식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보건교육을 통한 국민의 계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시 대책법은 감염원의 발견을 위한 역학 조치가 필요하고 환자의 색출과 격리 및 치료 절차가 필요하고 환자 및 보균자의 식품 취급 금지와 보건 교육이 필요합니다. 식중독의 분류로서는 세균성 식중독이 있는데 식품의 변질로서는 발효와 변질과 부패와 변폐, 동물성 식품의 변질 같은 걸 살펴보는데 식중독의 식품의 변질에서 발효는 유기물이 미생물 작용에 의해 분해 및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고 효미로는 당질의 미생물에 의해 무산소적으로 분해하는 현상이며 광의로는 미생물에 의한 유용한 물질 생산이고요. 변질은 식품의 본래 성질을 읽어 식욕에 부족당하고 망가진 식품을 이야기합니다. 부패는 미생물의 중심으로 단백질이 분해되고 그 악취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결함은 단백질이고 변폐는 당질이나 지방질 성분이 많은 식품이 미생물 번식에 분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의 변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사후 강직, 자기 소화하고 자신이 효수에 분해되고 근육의 연화에 강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보존의 목적은 식품의 신선도 유지, 식품 가치 유지, 유통, 수송, 비축 등의 조치 역할을 보고 식품 변질 사고의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품 보존의 방법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보존이 있고 가열법 또는 냉장법, 냉동법 또는 건조법이 있는데 물리적인 보존으로서는 가열법은 무아픈 성균을 80도에서 30분간 유지를 하고 아포 성균은 120
10도에서 20분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냉장법은 0도에서 10도 사이에 보관을 하고 1 내지 4도씨의 야채, 과일, 육류를 보관을 해두고요. 냉동법도 0도씨 이하를 말하고 육류는 19도씨 이하고 어류는 4에서 6도씨 이하입니다. 건조법은 수분이 15% 이하 미생물이 번식하는데 적당한 습도를 제거하면서 미생물의 번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억제는 방법 6이요. 자외선은 2600에서 2800와트의 자외선은 강한 살균 자성을 이용하고 통조림법은 밀봉하여 가열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밀봉법은 밀봉에 의한 흡수 및 해충 방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보존에 있어서는 방부제는 염장법, 당장법, 신장법, 훈육법, 독성이 없고 만성 중독을 초래하지 않고 식품 보존이 확실하고 식품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미, 무치, 무색, 내열성, 수용성이며 용량이 적고 사용법이 용이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식품의 자기 발효는 물론 세균의 호물에도 유효할 것이며 값이 저렴한 게 있고요. 식품위생적 관리로서는 법의 강제적 진행 및 자발적 실행을 위한 계몽사업 보건교육이고 법규와 행정력 강화로 식품위생검사 및 감시를 철저히 하고 식품위생관리원을 적절히 항상 필요하고 식품조리시설 및 식품 취급자의 위생적 관리가 필요하고 위생적 식품 유통 및 부정식품을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우유살균법에 있어서는 저온살균과 고온살균을 보는데 저온살균은 62에서 65도씨에서 30분간, 일본에서는 63에서 65도씨를 보고요. 미국에서는 61.6도씨를 보고 파스텔로 65도를 보고 있습니다. 고온 살균은 70에서 72도에서 15초간 서유 60도로 급냉을 시킨 게 고온 살균입니다. HACCP는 우유의 요소분과 중요 관리점의 약자 머리글자로서 일명 햇셈이라고 부르며 식품의 의약품 안전처의 이름을 식품의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의무 대상 품목으로는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 가공 등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과열음료, 레트루트 또 식품, 카레 이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신고에서는 가족과 환조, 영업주, 의사, 약사, 보건소,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를 이렇게 신고하는 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훑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건강 척도와 생활의 경쾌함, 또 완성한 식욕, 또 안정된 체중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보건교육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건강을 영향을 주는 미치는 요소는 인간은 자기가 받은 유전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환경은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 유전의 해블리에 변화시킬 수 없고 일상생활의 행동에 있어서는 또 개인적 사회적 조정과 영향에 있어서는 인간의 생활과 건강을 유지하는 절대 필요하고 병과 사고를 면하는 것이 질병 사고를 면하는 걸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는 건강의 정도와 오리건 대학에서 이야기한 앤더슨 박사의 건강 정도의 분류함 또는 건강이 완전 무결하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최고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보건위생에서 여러분 손 세정제 있죠? 어디 가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손 세정제랑 마스크가 필수인데 손 세정제는 알코올의 일종인
에탄올을 사용한 만든 것인데 알코올이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을 변화시키고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세균의 외벽막을 구성하는 지질을 파괴하고 살균작용을 합니다. 손세정제는 흐르는 물을 씻음으로 바이러스가나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는 관찰하고 세균보다는 1000배가 큰데 세균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지만 바이러스는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고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야기할 때 공중보건학의 개념을 한번 보았을 때, 공중보건학에서는 위생학과 일반의학, 사회학, 지역사회 보건학 등 여러 가지를 불리고 있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예방의학 또는 공중보건학이라고 하고요. 일본, 독일은 공중위생학이라고 부르고,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차이를 학문적 연구 대상의 예방의학에서는 개인의 혹은 가족 단위가 되지만은, 공중보건학에서는 인간 집단적 지역사회도 대상이 되며, 예방의학은 주로 질병 예방을 다루는 데 비하여 공중보건학에서는 불건강의 배경이 된 사회적 요인을 추구하고 예방하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중보건학의 창시자인 예일대학의 웬슬로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공중보건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조직적인 지역 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며 또는 신체적, 정신적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기술이며 과학이다. 즉 환경위생의 향상과 전염병 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건강과 장수의 생득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보건학의 범위를 여러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보건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인구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건강을 확보하려는 관점에서 보건학은 사회학이라고 하고, 또 보건학의 활동 범위에서 환경위생관리, 전염병관리, 개인위생 또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가능한 의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 수준을 상상시키는 것까지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학의 접근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각 개인의 건강 문제는 주위의 다른 사람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여러 환경 및 여건에 기인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조직적인 지역사회, 즉 조직활동이 필요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관리는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해서 건강 증진을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가능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회나 국가가 가지는 책임임, 다 보건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고 기초적인 분야로서는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국민영양 또는 역학적이고 정신보건학, 인구학, 보건통계와 보건행정, 사회안정이 두루두루 기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의 개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보건교육의 개념이라는 것은 교육수단을 통해서 얻은 건강에 관련된 어떠한 개인적 또는 지역사회에 볼 때 바람직하고
건강한 행동 양식으로 바꿔놓는 실천적인 학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건교육 방법을 한번 봤을 때도 있고 일반적인 교훈 방식 같은 걸 살펴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쌍방식 방법은 피교로서는 육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피교육자와 교육자가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배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교육 대상자 수에 의한 방법으로서는 개인 접촉과 대인 접촉을 살펴봤고 단체에 통한 기술과 절차로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배심톤을 한번 아까 전 시간에 한번 살펴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여기에서 학교 보건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맞추겠습니다. 학교 보건이란 학생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건전한 인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말하고 학교 보건의 목적으로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했고 보건의 범위로서는 학교 보건과 봉사 분야 또 환경 위생 분야 이런 걸 살펴보고요. 건강평가로서는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고 건강진단으로서는 체질검사와 체능과 체격 같은 걸 살펴보고 건강관찰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개인 청결과 건강실천, 질병, 감염, 예부나 전염병의 징후, 정신적, 정서적 여부 같은 걸 살펴보고 건강 기록에서 볼 때는 건강 상담과 구강관리, 교직원 건강관리 쭉 봤을 때는 건강 기록, 건강 상담은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관리 목적은 있지만 교육의 목적을 중심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전염병 관리는 학교 전염병 관리와 결핵 관리 같은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보건의 개념으로서는 정신의 보건입니다. 보건의 개념으로서는 글로와의 정신질환이 없지만 자기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도 정신적 갈등의 지배를 말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할 만한 근로 능력이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의 자기의 근로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서 쫓아서 마지막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들이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동하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고 동기에 의해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스트레스와 욕구, 불만, 갈등 등 정신박이다. 이런 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걸 하면서